제네시스 GV80 블랙 에디션입니다. 외관에서의 디자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요소요소의 고급스러운 블랙을 아주 잘 반영을 해줬는데요. MLA 타입의 헤드램프는 안쪽에도 블랙 베젤 적용을 해줬고요. 범퍼의 디테일에서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검은 부분보다 검은 부분이 아닌 블랙으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많은 부분을 블랙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엠블럼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준 점은 저는 이 에디션이지만은 완성도를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주변부를 굉장히 밝게 비춰줍니다. 앞, 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퍼들램프가 굉장히 밝은 편이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새롭게 적용된 순정 전동 사이드 스텝은 근사한 조명이 일품입니다. 기능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요. 실내는 모두 LED로 조명을 갖추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뒷좌석에도 꼼꼼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풋램프도 적절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앞좌석 문을 열었을 때 이 리플렉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아래쪽에 또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인지하거나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의 LED 조명이 밤에 보니까 정말 밝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은은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주변부는 테두리 부분은 측면에서 좀 보이고요. 상단에서 봤을 때는 컵홀더 주변부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MLA 방식의 LED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광원의 폭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폭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 너무 좋고요. 사실 MLA 방식의 헤드램프는 지금처럼 상향과 하향의 전환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요. 운전석, 조수석을 개변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렌즈가 촘촘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는 공간 없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야간에 밝은 시야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상향을 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진짜 야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의 밝기나 이 똑똑한 정도로 보면 국내외 시승 차량을 포함해서 세 손가락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완성도 높은 헤드램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광량이 있을 때도 작동을 잘 해줘서 기특하지만 주변 광량이 어두울 때 그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충분하게 주변을 확인하면서 지금처럼 유연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나만의 시선, 나한테 필요한 시야는 충분히 밝게 잘 확보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이드의 시그널은 아웃사이드 미러에 붙지 않고 팬더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도 단상 같은 것도 크게 거슬리는 건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직진성도 직진성인데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급스럽고 비례감, 균형감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고급 SUV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면뿐만 아니고 측면으로 왔을 때에도 역시 블랙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대부분의 보여지는 부분은 전부 다 블랙으로 매끄럽게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포크가 큼직큼직해서요,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사이즈가 같고 265, 40,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로팅 타입의 휠캡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도 놓침없이 빠지지 않고 잘 챙겨주는 점을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측면의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도어에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 시그널이 생략이 된 만큼 휀더 쪽에 두 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프렉도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역시 블랙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라인이 워낙에 이뻐서 뒤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묵직한 맛이 드는데요. 테일라이트랑 범퍼의 리플렉터 그리고 번호판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역시 뒤쪽에서도 블랙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르다라는 점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네시스의 레터링도 매트한 느낌의 블랙으로 담아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도 좋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와이퍼가 안쪽으로 좀 자리했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이 뒤쪽에 유리가, 그리고 이 노출이 되어 있는 카메라는 유리 안쪽으로 집어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디퓨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반형이랑 디자인은 같고요. 머플러는 듀얼 타입인데 바닥을 향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동작을 합니다. 소음이라든가 속도 같은 것들에 대한 불만도 없고, 지금 이 차량은 3열까지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 활용도는 럭셔리 SUV 중에서는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2열 그리고 3열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2열은 이렇게 누르면 전동으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것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뒤쪽에도 이렇게 커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3열에 앉았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라든가 약간의 수납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센스 좋고요.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역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12V 파워 원래 커버 꼼꼼하고 LED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등은 좌우측에 꼼꼼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운전석 뒤쪽에도 에어벤트,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앞 좌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컵홀더만 있고 별도의 수납은 없습니다. 운전석 뒤쪽은 수납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도 활용도가 좋은 편이고, 러기 스크린 사용 안 할 때 보관이 애매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해 놔서 좋습니다. 소화기는 최근에 법령이 바뀌었죠.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펑크술킷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드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놨고요. 순정으로 이런 매트 같은 것들도 요즘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열하고 3열 다 접었을 텐데요. 지금 2열에 제가 물건을 올려놔서 그렇지 평평하게 나름 구성이 되고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기에 공간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열을 한번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3열을 좀 들어 올려 보면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 매트를 접어 줄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공간, 마트에서 본격적인 장보기로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만 뭐 웬만한 생활형 수납물들은 여유 있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공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쪽에 리플렉터에 LED 적용이 됐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기존 제네시스랑 같은데요. 블랙으로 다 컬러를 입혀줬습니다. 괜찮죠? 바깥쪽도 손잡이와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내려오고 LED 조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제네시스 레터링이 보이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덧대져 있습니다. 소프트 크로징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부드럽게 동작하면서 소음도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역시 블랙으로 다 적당하게 잘 적용을 해 줬는데요. 그러면서도 포인트마다 힘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패턴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도어 디자인도 기존하고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컬러를 다르게 가져가니까 사뭇 다른 느낌들이 또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으로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B&O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에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이런데도 다크 크롬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니까 일체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맵포켓은 각도만 좀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역시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는데요.
제네시스라고 레터링이 있고 약간 다크한 느낌을 가져갑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장의 길이 조절을 포함해서 마사지 기능 그리고 등받이 날개 조임까지 전부 다 전동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낮에 보더라도 측면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선명하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시트 정말 편했는데요. 헤드레스트가 제 체형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정말 탐났습니다. 안장이라든가 등받이의 각도나 조임 정도, 쿠션감 같은 것들도 좋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패턴이 조금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저 안쪽까지 격벽이 꼼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퓨즈박스 적용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을 해줍니다. 예,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다 보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그리고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하고 자세 디어 장치 온오프하는 기능들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은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고요. 스티치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습니다. 간격을 보면 그렇고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딱 자리하고 있는데요.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해상도가 너무 좋죠. 이런 그 에어벤트 같은 데도 소소하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된 제네시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블랙으로 이 로고가 붙으니까 확실히 좀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3.5리터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워낙에 MVH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클러스트의 구성 깔끔하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에 메뉴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증강 형식로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최근의 트렌드들은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의 메뉴 구성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위젯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메뉴 구성은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얹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UD는 크기만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폰트라든가 그래픽 그리고 보여주는 연결해주는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변경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본격적으로 인포테인먼트에 관한 컨트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긴 하는데 연결이 이렇게 쭉 OLED로 27인치 넓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메뉴 구성 깔끔하고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설정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진이나 멜론 같은 이 최근에 나온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잘 정리가 돼 있죠. 빌트인 캠도 포함이 돼 있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돼 있고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꼼꼼하게 잘 배려가 돼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삼각형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스위치들은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조장치는 지금 보면서 직관적으로 보면서도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 조절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에는 2단, 디퓨저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우드그레인 같은 것들 질감 너무 좋고요. 커버를 열 때도 고급스럽게 열립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요.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USB-C 타입으로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UVC라고 해서 살균 기능도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꼼꼼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돌리는 조그 셔틀 방식이라서 좀 혼동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져보면 다릅니다. 다르고 조작을 해보면 조작감도 다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 구성 좋고 오토홀드는 기어 노브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에서 R까지 한 번에 전환이 되고요. P는 버튼이고 이 주변부가 손에 아주 잘
감칠맛이 난다 그럴까요? 감칠맛은 음식을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손에 잘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P에서 N으로 놓는 부분은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컨트롤은 같이 푸시 타입으로 스위치를 혼용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가 이쪽에 있네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이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면 그리고 사용할 때 불편함 없었고요. 양문형으로 열리고 UV-C 기능은 일단 여기에 있고요. 트레이를 이렇게 걷어내면 아래쪽에 꽤나 깊이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어서 물론 LED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 활용만 잘 하더라도 실내에서의 수납 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마감재도 꼼꼼하고 이 크기, 확보된 크기가 괜찮습니다. 빌트인 캠에 관련된 기능은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노이즈 캔슬링 여기에 보이시죠? 선바이저 크기도 큼직합니다.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 크기 너무 좋아요. 딱 전 이 크기를 원합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고 좀 널쩍하게 시원시원한 느낌 받습니다. LED 조명은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런 스위치로도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같은 구성 SOS 콜이라든가 뭐 하이패스 기능 같은 것들은 똑같은데요. 여기에도 포인트를 줬고요. 터치 타입으로 전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거울은 지금 보시면 디지털 미러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거울인데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시야각은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 디지털 미러가 있기 때문에 상시로 고정되어 있고 넓은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유리 면적이 꽤나 큽니다. 이너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거울은 SUV에 딱 맞는 느낌입니다. 실제보다 시야가 조금 더 넓어 보여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가지 않고 요만큼 남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너 커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으로 갖춰놔서 역시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쪽하고 같은 디자인 유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좋은데 이 차량은 캡틴 시트에 가운데 좀 옵션이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요 공간이 살짝 아쉽게 보이기는 합니다.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220V 인버터 준비되어 있고요. 시트 구성 너무 좋고요. 타고 내릴 때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릴렉스 기능이 있어서 버튼 하나로 조금 더 편안한 포지션, 안장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롤백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2열에서 3열로 넘어갈 때는 이 뒤쪽에 버튼을 눌러서 3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량을 탑승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3열로 넘어가는 공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발공간도 그래도 차량 전체적인 크기 생각하면 이 정도면 확보 괜찮고요. 안장이 조금 짧고 사실상 뒷좌석 3열의 공간은 성인 남성이 장시간 이동하기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나 미취학 아동들을 태우고 여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요. 저런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개별 설정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괜찮았고요. 윙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라텍스가 붙죠. 그래서 이게 되게 폭신폭신해서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안하고요. 지금 컵홀더는 냉온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이쪽에 열어보면은 리모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요. UV 살균 기능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이 패널 자체가 큼직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봤을 때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웨이브나 티빙이나 뭐 스포츠 채널 같은 것들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죠. 후석에서도 공조 조절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3존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뒤쪽은 좌우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드 설정, 바람의 세기, 온도 조절 가능하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측면에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 거울 같은 경우도 이 테두리 보세요. 요런 데도 다 블랙으로 포인트 주고 있거든요. 거울도 조명 연동돼 있고, 이 거울로 보면 다 미남 미녀로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공조장치 컨트롤은 여기에서 2열하고 3열을 같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죠. 워크인 스위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큰 변경은 없지만 블랙으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스티어링은 같은 디자인인데 엠블럼이 저렇게 컬러가 바뀌니까 확실히 좀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있는 편이고요.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은 22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고 평평비가 좀 넓은 편에 속하는 타이어인데 그렇게까지 흔들림이 있거나 승차감이 불편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은 글쎄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누구라도 편하고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부드럽고 정숙한, 그리고 많이 익숙한 느낌의 승차감을 잘 구현을 해 준 것 같아요. V6 3.5L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TGDI 엔진이고요. 380마력의 토크가 54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는 엔진 스펙은 아니죠. 그리고 고회전으로 쭉 RPM을 끌어올려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중간에 비거나 뭔가 맹탕이 있는 약간 좀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을 과거에 국산차에서는 많이 좀 느꼈는데 그레이드가 올라가더라도요. 제네시스가 출시되고 이 3.5L TGDI 엔진, 트윈터보 엔진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말끔하게 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가속 페달은 가벼우면서도 순간적으로 킥다운 했을 때 축축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도 괜찮고요. 8단 미션의 반응은 듀얼 클러치 미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릿하고 약간 거친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일정 구간에서 간헐적으로 그런 느낌들도 받았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7.7km고요. 도심에서는 6.8, 고속도로에서는 9.2km입니다. 제네시스 GV80은 일반 모델,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블랙 에디션도 이런 기본적인 차량의 스펙이나 여러가지 연비 같은 것들은 동일하고요.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제네시스의 5인승 있고 6인승 있고 7인승 있고 이 시트 베리에이션이 좀 다른데 그거랑 상관없이 연비는 똑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실제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는 6.8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5km대 초중반이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가장 많이 보였고, 조금 신경을 쓰면은 7km 초반까지 살짝 넘어가기는 하는데, 글쎄요, 대부분 6km 후반에서, 아니 5km 후반에서 6km대 초반 정도의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부분은 글쎄요, 차량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 무게라든가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가 7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 플로팅 휠캡 들어가 있죠. 블랙 알루미늄 스피커 그릴에다가 스웨이드 트림도 블랙이고 스마트 키도 블랙입니다. 웰컴하고 굿바이 이 사운드도 이 애니메이션도 블랙에 맞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도어 스텝 전용 카메트에다가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모두 다 블랙으로 해요. 휠도 물론 블랙 들어가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완성도나 디자인의 어떤 조합 같은 것들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 준 것 같아서 향후에 여러 가지 모델이 제네시스 라인업에 추가가 될 텐데요. 또는 모델 체인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좀 푹신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잘 받쳐주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 18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골반 허리 전신을 전체적으로 꾹꾹 잘 눌러줘서 등받이만 마사지를 지원해주면 좀 아쉬운데 안장하고 등받이 이렇게 같이 해줘서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차량에 앉아있더라도 이 피로도가 높은 편이 아니죠. 공차 중량도 좀 나가고 차량의 크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엔진의 출력이 아쉬움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국산 SUV에서 이 정도까지 완성도 높은 차량이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좀 빨리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GV80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력에 있어서 이 순간적으로 나가는 느낌이나 부드럽고 고급진 전반적인 승차감,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상위 그레이드의 차량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비벼볼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세팅 좋죠.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WC7,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구성인데요. 조금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유연한 반응, 그리고 전체적으로 셰시 강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서스펜션도 좀 세련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와인딩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도 안정감 같은 것들은 좋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서스펜션 구성도 구성이지만 전자제어 4륜구동의 반응, 빠릿한 반응, 그립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물론 전기차의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연기관에서는 꽤나 민감도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대응이 좋아서 실제 제 운전 실력보다도 훨씬 더 차가 잘 버텨주고요. 2톤이 넘고 크기도 좀 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나름의 스포티한 와인딩 로드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를 포함을 해서 차로 변경 보조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차로 변경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고 조금 다듬고 하면서 실제 운행을 할 때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까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조금 쉴 수 있는, 운전자가 조금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앞차의 거리 조절 같은 경우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고, 가속과 감속도 어색함 없이 제 운전 스타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도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공인 기준으로 9.2km인데요. 에코 모드까지 사용을 하고 발권까지 쓰면은 11km대 초반까지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9.55에서 10.1? 9.5까지는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도 36에 맞춰져 있고 길들이기가 안 돼 있는 차량이기는 한데, 그런 거 치고는 실연비, 실체감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 넣고 신나게 지려 밟아보면은 도심 연비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경쾌하게 달린 만큼 연비도 훅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라고 하면 8km대 후반에서 9km 초반 정도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마이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명확합니다. 특히나 에코나 컴포트 같은 경우는 일부 차량에서는 이게 에코인지 컴포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네시스 GV80 블랙에서는 그런 부분 정확했고요. 차선 변경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곡선 구간이거나 앞뒤 차 간격이 좀 타이트하거나 이러면 안 됐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앞뒤에 차가 있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거 지원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좀 가깝게 잘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괜찮은 편이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했을 때의 자세 제어나 자세 유지하는 것들도 안정감이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거슬리거나 좀 아쉽다라는 평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양한 차량 리뷰에서도 비슷하게 반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야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소소하지만은 아웃사이드 미러를 도어에 고정하면서 조그맣게 창이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 작은 부분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은 탁 트여 있는 듯한 느낌도 잘 전달을 해주고요. 실내 거울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시야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거울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창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디지털
룸밀러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고 화각이 넓고 또렷한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그렇게까지 또 시야 확보에 유리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그 날씨를 타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뒤 모두 2중 접합 차음 유리가 되어 있어서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대응은 괜찮습니다. NVH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에 속하죠. 다만 110에서 120km 속도가 올라가면서는 측면의 풍절음이나 공명음은 괜찮았는데 앞쪽 유리에서 약간 바람소리가 그 이전 속도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주변 소음에 관련해서는 대응이 좋고요.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 또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둔감하게 실제보다 조금 더 차 안에 있으면 정숙하게 느끼고 실제 소음을 좀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노면 소음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는 성향이 있었고요.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 균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3열 같은 경우는 시트 자체가 얇고 공간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편하다, 덜 불편하다까지는 아니고 덜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 공이 1열과 2열, 3열의 승차감은 균일했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여느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편안함을 느꼈는데, 아무래도 시트라든가 가운데 이 팔걸이 부분이 좀 넉넉하면서 냉온이 가능한 컵홀더도 지원을 해주고 14.6인치였던가요? 나만을 위한 이 모니터까지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수적인 만족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달이 돼서 여느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편안함, 안락감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릴렉스 기능이 있어서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안장도 살짝 나가면서 들리고,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굉장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HUD의 시인성도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 괜찮고요. 크기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을 했을 때에 역시 그 내비게이션에 요약된 정보들도 연동이 되고요. 그런 연동성이나 연결성 같은 것들은 참 제네시스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HUD, 메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에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운전이 조금 서투신 분들, 운전에 막 집중해야 되는 분들도 보기에 부담이 덜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연결되는 기기에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카페이 같은 것들은 새로운 시도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런 것들에 익숙하거나 잘 쓰는 편은 아니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큰 충격이나 잔 충격 같은 것들 두 개 다 대응이 괜찮고요. 생각보다 스캐닝이 좀 빠릿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로변을 읽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2인치 휠 타이어까지 올라가시려고 하면 가능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블랙 에디션은 이미 옵션이 상당히 많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옵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장 컬러도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제네시스 GV80 거기다가 내장 컬러 선택해야 되죠. 여러 가지 막 옵션들이 붙는데, 일단 2.5하고 GV8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하고 3.5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9,400만 원부터 출발하고 2.5가 이 3.5 모델 베이스 모델이 9,800부터 860이었던가요? 800대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미 옵션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썬루프라든가 후석에 옵션 선택하는 거, 그 정도만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에서도 오히려 기본형 모델들, 베이스 모델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벌써 내장재랑 내외장 컬러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비크블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량을 선택할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물론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았겠죠. 근데 패키지가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내외관의 어떤 디자인의 완성도,
개인적으로 또 GV80을 굉장히 좋아하는 차거든요. 쿠페보다 저는 이 GV80 SUV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도 조금 더 한다면 지금 책정된 가격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심에서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같은 거 했을 때, 고속으로 크루징 장거리 쭉 해보면은 정말 편안한 차량을 느낄 수가 있고요. 국도 구간에서도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로가 좀 좁은 국도를 가게 되면은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있기는 한데, 차고가 조금 높아서 시야가 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흠집 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세단을 모는 것보다는 신경을 좀 확실히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22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면 사실상 이런 그 노면이 주차하는 곳을 갈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롤하고 피칭, 노즈 다이브 되는 거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는데, 가보면 제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롤에 대한 제어는 이 정도 SUV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여기에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 제네시스 라인업에 있잖아요. 그 에어 서스펜션하고 후륜 조향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요, 와, 정말 경쟁력이 어마어마할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제네시스 GV80 블랙이었고요. 네, 이상 제네시스 GV80 블랙 에디션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